저는 15분이라 그래가지고 PPT도 준비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오선이 게을러가지고 육선보다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정치인이 되셨죠. 그리고 정치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런 소신과 철학을 현실에 반영해서 대한민국과 이 사회를 바꿔보자는 그런 욕망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분 하라 그래서 제 정치 경험, 오선의 그런 경험에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정치를 합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대통령제 국가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정말 대통령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대통령한테 모든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항상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의정보고회나 당원교육이나 할 때 항상 제가 먼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제1 충성 대상은 바로 여러분이다. 지역구민이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고 그러니까 국민이다. 세 번째는 나에게 공천을 준 정당이다. 그럼 대통령과 당대표는 뭐냐? 나의 그냥 정치적 동지다. 함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동지다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할 사람이 없다고 도지사 출마를 당 지도부로부터, 그리고 당시에는 청와대로부터도 공고를 받았습니다. 강력하게 권유를 받았는데, 제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2년 7개월, 그리고 국회의원 다시 재선돼서 2년 4년밖에 안 됐는데 지역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좌진 시켜가지고 20대 10명, 30대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0여 명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한 90% 정도가 강릉을 위해서 국회의원 생활을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도지사는 다른 사람 시켜라. 이렇게 해서 제가 당시에는 상당히 그 도지사 출마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컸었는데 접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나서 또 당이 굉장히 어렵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친박 비박 갈리고 그 다음에 뭐 탄핵, 그 다음에 분당 해가지고 제가 당을 잠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당을 나갔다가 돌아온 건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역구민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하고 이 당에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나가라.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고비를 겪을 때마다 이 신조를 갖고 제가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이걸 갖고 행동을 했더니 나중에 제가 4선 때 무소속으로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 출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민들이 저한테 신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구민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흔히 이게 국회의원이 되면은 아주 초선 때부터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의욕이 국리민복을 위한 의욕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의 출세, 나의 정치적 입지 강화, 이런 방향으로 의욕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는 롱런하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처럼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우리 당에 와서 대통령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통상의 경우에는 그런 팔자를 타고 태어난 사람들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조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갑자기 뜨고 싶은 생각,
그렇다고 떠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조급해하지 말고 멀리 보고 해야 당장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보고 행동을 할 경우에는 다 실패로 돌아간다. 특히 아주 어린 나이에 정치적 야심이 큰 그런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은 중도에 다 꺾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운명론자인데 운명이 다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정해져 있으니까 소신대로 하십시오. 소신대로. 이 눈치 보고 저는 이거 뭐 공천 받으려고 뭐 여기 가서 잘 보일까 저기 가서 잘 보일까, 나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거 의미 없어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눈치 보고 이 눈치 저 눈치 한 사람도 공천 때 가서 공천 안 단 사람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소신대로 내가 4년을 하든 8년을 하든 정말 내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지역 국민을 위해서 내 소신과 철학대로 일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 마음을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5선이니까 어떻게 지역구 관리를 했는지 하는데 궁금하실 텐데, 우선 당선돼서 얼굴 안 보이면은 지역 구민들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금기원래를 금요일 날 돌아가서 월요일 날 돌아오는 이것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저는 5선이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별 갈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저희 초심이 흐트러질까 봐 금요일 되면은 반드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많은 사람 만나십시오. 특히 새벽에 농산물 시장 같은데, 그 다음에 재래시장 이런 데 한 바퀴 쭉 돌고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거든요. 권성도에 왔다 갔네. 자주 오는구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까 텔레비에서 보이더니 언제 내려왔냐고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많이 만나는 것이 결국은 득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민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민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 예산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초재선 같은 경우에 예산도 다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라는 것이 결국 뭐냐, 예산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논리를 만들어야죠. 예를 든다면은 강릉에 KTX 강릉선이 있습니다. 처음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더니 단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선을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뭐 추경호 대표도 기재부 출신이지만 기재부는 절대 돈 안 줍니다. 무슨 강릉에 사람도 안 다니는데 말이에요. 사람도 얼마 안 사는데 무슨 복선이 필요하냐. 단선이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논리를 만들었죠. 야, 기재부 공무원한테 그랬어요. KTX 강릉선이 생기면은 그게 강릉 주민들을 위한 KTX냐, 수도권 2천만 주민을 위한 KTX다. 강원도에 누가 놀러 오냐 말이야. 다 수도권 주민들이 휴양지가 강원도 아니냐.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PC가 안 나온다고 뭐 복선이 필요 없대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제가 이 논리 갖고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쫓아다니고 기재부 쫓아다니고 뭐 온갖 해가지고 단선 복선 만들고, 강릉 여각에 있던 철도역을 4천억 더 들여가지고 강릉 중심부로 옮기고 또 지하화한다고 1,000억을 더 들여가지고 지하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도 뭐 어디 인사 추천도 다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지역에 뭔 예산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십시오. 머리를 궁죽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갑자기 떠오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논리로 설득하면 되겠구나. 궁죽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찾아가십시오. 가서 사무관, 서기관만 만나고 오세요. 국장 만날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행정은 대부분 사무관, 서기관 행정이거든요. 실제 실무자인 사무관, 서기관 만나서 머리 조아리고 간곡하게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 100원 줄 거 1,000원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국회의원이라서 폼 잡고 이렇게 한다고 절대 예산 안 나오니까 세종시를 자주 가십시오. 그게 예산 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호영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민원 받으면요 무조건 3일 이내에 해결하십시오. 되든 안 되든 간에. 얘기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일주일이 지나든 한 달이 지나든 안 알아봐요. 그러면은 다 신뢰를 잃어버려요. 가급적이면 즉석에서 확인 가능한 걸 확인해서 알려주고 아니면은 나중에 반드시 피드백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국회의원 잘 뽑았구나 이런 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흔히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내려가면은 말이 많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막 얘기하고 싶어해요. 남 얘기하는 거 다 자르고. 그런데 소통의 제1원칙은 경청입니다. 무조건 말이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하든 안 되는 얘기를 하든 간에 들어주십시오. 많이 듣고 본인 말은 가급적 하지 마세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소통이 되고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해. 이거 결코 표에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 이제 지방선거 아까 얘기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제가 18대부터 쭉 보면은 국회의원은 나이가 어린데 벌써 지자체장은 나이가 많아요. 지역의 선배야. 그러니까 머리 잘 안 좋아하리죠. 국회의원이라고 좀 우습게 알죠. 기분 나빠. 근데 그 사람이 또 지역 구민들한테 잘해서 인기가 좋아요. 기분 나빠다가 자르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다음 선거에서 다 떨어져요. 그리고 시장도 뺏겨요. 그 사람이 무소속 나와가지고 나오면은 결국 민주당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안이 꺾고 더럽고 기분 나쁘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표를 갖고 있으면은 그걸 존중해줘야 됩니다. 시도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나 안 도왔다고 자르면은 다 적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처음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현역 의원하고 붙었는데 현역 의원한테 공천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니까 저한테 온 시도의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그 다음 2년 후에 공천을 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무소속으로 제가 출마했을 때 12명의 시도의원들이 100% 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푼 만큼 걷는 겁니다. 베푼 만큼.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황무대에서 TV에 많이 비춰야 돼요. 언론에 많이 나와야 돼요. 지역구민들은 뽑아놨는데 지금 서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TV에 많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토위, 산업위, 인기상임위 가면 안 됩니다. 초재선 때는 법사위, 환노위, 방통위 이런 데 가셔야 돼요. 그런데 가야 여야가 대립되는 곳에 가야 뉴스를 타는 거지 매번 좋은 소리하고 뭐 이런 데는 제가 농해수위 갔더니 또 기재위 갔더니 카메라가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상임위 하는데. 그래서 여야가 대립되는 현안이 있는 곳에 가야 언론을 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공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어느 상임위에 가도 다 할 수 있어요. 저 기재위 가서도 저 뉴스 시간에 많이 나왔거든요. 전문가도 아니야. 전문가도 아닌데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언론 어떤 의원은 보면은 언론에 하루라도 자기 이름이 안 나오면은 존재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극적인 말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언급하지 않아도 될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래서 나오면 매일 기사 검색해 권성동 찾아보고 계속 찾아보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조급증이기 때문에 결코 성공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판 함정이 자기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유권자라든가 국민들은 뭐 내용도 보지만 내용보다는 이미지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발언할 때 카메라를 응시하고 원고 없이 즉석에서 7분 5분 왜 못합니까?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좀 틀려도 돼요. 이미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이 당당하냐 자신감이 있냐 이런 거를 보고 저 사람 괜찮네 말 잘하네
똑똑하네, 잘 지적하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쳐박고 원고 보고 하는 거, 이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질의 7분 한다 그런다면은 사무실에서 오기 전에, 상임위 오기 전에 딱 여러 번 읽어보고 딱 놓고 원고 안 보고 하는, 발언하는 그 훈련을 하면은, 한두 번 하면은 다 잘해요. 처음에 제가 법사위 간사할 때 김진태 지금 지사가 초선으로 왔는데 즉석에서 의사진행 발언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왜? 검사 출신이니까 자존심 강하지, 내 실수했다가 망신 떨면 어떻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말로 많이 조인트를 까가지고 몇 번 하다 보니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면 다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한 2분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집권 여당입니다. 정말 당정 관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정이 일치가 되지 않고 분열이 되고 대통령 따라가고 당 따라갔을 경우에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죄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이해창 총재가 김영삼 대통령과 반기를 들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화형식까지 했어요. 당에서 일부 당원들이 탈당까지 하고 결국은 이인재 내보내가지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인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살아난다고 정동영이가 노무현과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반대의 길을 갔어요. 결국 500만 표 차로 떨어졌습니다. MB하고 박근혜 때는 사이는 별로 안 좋지만은 그래도 박근혜 MB 대통령이 박근혜 대표를 대통령 만들겠다고 이재호 대표가 대통령 출마하는 걸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겨우겨우 됐습니다. 우리 정당의 존재 목적은 정권 창출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당정 관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합니다. 그럼 더 강한 이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지도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모으는 절차를 더 자주 해야 된다. 그래야 당 지도부가 대통령이나 정부에 한마디 할 때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한 1년 정도 제가 언론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왜? 정부가 항상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 인터뷰하면은 저도 성격이 있다 보니까 또 바른 소리 하게 돼 있거든요. 바른 소리 하면은 언론에서는 또 무슨 대립, 분열, 갈등 이렇게 보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명색이 정권 창출에 조그마한 그 기여를 한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나서 당에게 피해를 가는 것이 좋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1년간 언론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앞으로 당정 문제를 관계를 잘 풀어나가고, 그리고 이 당과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지지 않으면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또 물밑에서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대통령과 당의 지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그 길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